혹시 스텐펜 영상이 거짓말하는 걸까요? 왜 나는 계란 후라이가 안 되는 걸까요? 스텐펜으로 계란 후라이 아직 성공하지 못하셨다면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스텐펜 영상 따라했는데 실패한 이유는 영상과 여러분 사이에 6가지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혹시 내 스텐펜의 두께가 영상 속 펜의 두께와 동일하던가요? 내가 계란 후라이에 사용한 기름 종류가요, 영상 속 기름과 같던가요? 무작정 영상 따라 하시면 안 되고요. 이런 영상 뒤에 숨겨져 있는 6가지 차이를 꼭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안녕하세요. 스테인리스 17년 차 전문가 신이사입니다. 작은 변수 하나가 결과를 완전히 바꾸는 게 또 요리죠. 쉬운 예로요. 라면을 끓일 때 물이 아주 약간 덜 끓었을 때 괜찮겠지 하고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금세 면이 퍼져버리죠. 당연히 스텐펜 요리에서도요, 이런 미세한 차이는요, 결과의 차이로 작동합니다. 영상 제작자와 여러분의 요리 조건이 달랐다면요, 결국 영상 보고 열심히 따라해도 내 스텐펜의 계란 후라이는 또 눌러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속상하게도 따라해서 성공했어요 라는 댓글들이 보이죠. 그럼 또 나만 실패한 것 같아서 스텐펜을 쳐다보기도 싫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는요, 실패한 분들이 훨씬 많아요. 이런 걸 생존자 편향이라고 하는데요, 성공한 분들만 댓글을 달고 실패한 분들은 내가 부족해 실패한 것 같아서 조용히 넘어가거든요. 여러분들을 더 이상 좌절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 오늘 영상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계란 후라이 하세요 라는 영상이 아닙니다. 이미 좋은 영상들 너무 많고요, 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다만 저는 어떤 스텐펜 요리 영상을 보고 따라 하시더라도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드리려 해요. 지금부터 실패 원인 체크리스트 6가지를 알려드릴 건데요, 각 단계마다 나는 상황이 어땠지 하시면 체크해 보세요. 알고 접근하면요, 두부와 계란을 스텐펜과 나눠 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첫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영상과 내가 같은 열을 주고 있느냐입니다. 똑같은 스테인리스 펜이라도요, 어떤 열원에서 어떤 불의 세기로 쓰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먼저 가스불과 인덕션의 차이부터 볼게요. 영상 속에서는 가스불이었고요, 저는 인덕션에서 계란 후라이를 하고 있다면 과연 똑같은 환경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가스불은요, 불꽃이 바닥과 옆면까지 감싸면서 열을 전달해요. 팬 벽면까지 달궈지기 때문에요, 볶음이나 조림 같은 요리에 유리하죠. 반대로 인덕션은요, 코일이 닿는 바닥부터 직접적으로 달궈지기 때문에요, 반응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지만 벽면은 가스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차갑습니다. 물론 계란 후라이는요, 바닥을 사용하는 요리라 벽면 온도 영향이 크지 않겠지만요, 인덕션 가열 속도가 가스불보다 빠르기 때문에요, 예열하는 시간은 당연히 영상과 차이를 둬야 되겠죠. 다음은 불의 색입니다. 영상과 열 강도가 다르다면요, 똑같은 중불이라도 팬에 달궈진 정도가 다르겠죠. 만약 예열이 덜 되었다면요, 또 눌러붙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스텐펜은요, 예열 강조하는 걸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운데요, 코팅이 없는 팬에 코팅을 내가 입히는 과정이 바로 예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늘 예열을 해야 되냐고요? 아니죠. 국물 요리할 때는 상관없습니다. 국물이 열을 고르게 유지하고 분산하는 마치 기름 같은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눌러붙을 수 있는 구이나 부침 요리를 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때는 표면에 기름막을 만들어서요, 코팅팬화 시켜야 되기 때문에요, 예열이 꼭 필요한 단계가 되는 겁니다. 예열이 되지 않은 팬에서는요, 기름이 균일하게 퍼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열이 잘 안 된 상태에서 계란을 넣으면요, 코팅팬 화가 덜 된 상태이기 때문에 바닥에 들러붙고 찢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강불로만 예열을 했다면요, 팬이 과열돼서 오일이 금세 타버려서 건강에 해롭겠죠. 영상과 같은 정도로 내 팬이 달궈졌는지 확인하시고 따라해야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불의 균일성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영상 속 팬처럼요, 팬 전체가 고르게 달궈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특정 부분만 과열되거나 반대로 덜 달궈지게 됩니다. 그러면 계란을 넣었을 때 한쪽은 잘 미끄러지는데 다른 한쪽은 그대로 달라붙어 버리는 거죠. 왜 팬
팬에서 늘 똑같은 자리에만 탄 자국이 생기는 경험 있으시죠? 이런 경우 열이 골고루 안 퍼져서 그런 거고요. 예열할 때 팬을 살짝살짝 돌려주면서 골고루 퍼뜨려 주시면 됩니다. 이 열이 골고루 잘 퍼졌냐가 바로 영상 속처럼 코팅팬화되어서 계란 후라이를 팬 위에서 빙빙 돌리게 만들 수 있는 조건입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예열 후에 불을 줄여주는 타이밍입니다. 스테인리스 자체는요, 열 전도율이 낮지만 우리가 쓰고 있는 통 3중, 통 5중 팬은 속에 금속이 들어있어요. 이 코어 금속이 열을 빨리 받아들이고 또 오래 머금어 주기 때문에요. 예열을 마친 뒤에도 팬의 온도가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영상에서는 중불로 예열한 다음 약불로 줄이는 건데요. 이런 단계를 그대로 따라 하셔도 이미 받아둔 열의 양이나 팬의 구조 차이 때문에 내 팬과 영상 속 팬의 상태는 다를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영상만 맹목적으로 따라하기보다는요, 내 팬이 실제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요, 내 팬 기준으로 불을 줄여주셔야 현실적으로 성공 확률이 올라갑니다. 야외 바베큐를 해 먹을 때 농담으로 공기가 달라 맛도 다르다 이런 얘기 있죠. 하물며 가장 중요한 열원이 다르게 쓰이고 있는데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세척 상태입니다. 스텐팬에 예열이든 기름이든 다 잘 맞췄는데 왜 이렇게 눌러붙지? 하는 경우 원인은 의외로 세척인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요, 세제 잔여물입니다. 내가 물론 세제를 충분히 헹구었지만요, 잔여물이 남아있다면요, 기름막을 형성하는 것을 방해해서 예열이 잘 되었다고 해도 달걀이 붙어버립니다. 분명히 머큐리볼도 봤는데 왜 붙었지? 라는 경우, 사실은 세제 찌꺼기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 팬인 경우는요, 연마제 잔여물의 영향일 수 있습니다. 연마제가 남아있으면요, 표면이 미세하게 거칠어져요. 눈에는 안 보여도요, 작은 틈에 음식이 걸려서 붙어버리는 거죠. 첫 요리부터 실패했다는 경우가 많은데 바로 이 연마제를 덜 씻어낸 경우일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은 간단하죠. 잘 씻고 잘 말리면 됩니다. 스텐팬은 세척 자체가 성능에 영향을 꽤 많이 줍니다. 영상대로 했는데 내 팬에만 왜 자꾸 붙는지 모르겠다면요, 먼저 세척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세 번째 체크 포인트는요, 스텐팬 두께를 확인해 보세요. 내 스텐팬 두께가 영상 속 팬의 두께와 똑같던가요? 팬 두께가 다르면요, 요리법을 살짝 바꿔야 해요. 왜 그러냐면요, 두께의 차이는 곧 열을 얼마나 오래 간직하냐의 차이거든요. 영상보다 내 팬이 얇으면요, 열을 빨리 받아들이지만 금방 식어버려서 계란을 넣자마자 팬 온도가 쭉 떨어지죠. 그러면 당연히 팬에 들러붙어서 뒤집을 때 찢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요, 영상에서보다 예열 시간을 조금 짧게 하고 대신 조리하는 동안에 불 조절을 자주 해주시면 됩니다. 반대로 영상보다 내 팬이 두꺼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열 시간을 좀 더 길게 가져가는 것이 좋고요. 조리 중엔 불 조절을 크게 안 해도 돼요. 다음은 팬 겹수 확인입니다. 3중, 5중 이 겹수의 숫자 자체가 의미 있기보다는요, 속에 어떤 금속이 쓰였냐가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가 영상에 나온 제품과 내 제품을 빠르게 비교하려면 영상에 있는 팬이 몇 겹이냐를 먼저 보면 좀 더 수월하게 비교할 수 있겠죠. 영상과 내 팬의 겹수가 다르다면요, 열이 팬 전체에 고르게 퍼지는지 아닌지의 정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영상에서 나온 시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내 팬 기준으로 예열이 잘 되었는지를 별도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체크 포인트는요, 영상 속에 쓰인 기름 종류입니다. 저 같은 경우 아보카도 오일을 쓰는데요, 발연점이 높다는 장점이 있죠. 다만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내가 사용하는 기름의 발연점이 어떤지 영상과 같은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름 형태도 차이를 만드는데요, 만약에 영상과 다르게 나는 오일 스프레이를 썼다면요, 얇게 분사되기 때문에 액상 오일보다 조금 더 뿌려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열을 했던 목적이 스텐펜을 코팅펜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했죠. 균일한 열은 오일이 균일하게 퍼지는 코팅펜 효과를 비로소 완성해 줍니다. 다섯 번째는 재료 상태의 차이입니다. 이건 스테이크 영상 따라 하실 때 해당될 것 같은데요. 영상에서는 고기를 어떤 상태에서 넣었는지 체크하셔야 됩니다. 영상 속 고기는요, 실온에 두었다가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나는 냉장고에서 바로 꺼내서 썼다면요, 팬 온도가 확 떨어지면서 바로 눌러붙습니다. 다음은 수분인데요. 영상 속 스테이크 고기는 표면이 이미 말끔히 닦여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나는 재료 겉에 물기가 있는 채로 팬에 올렸다면요, 기름막이 깨지면서 그 부분부터 들러붙습니다. 물이 있는 자리에선 기름이 밀려나고 그 틈으로 음식이 바로 팬 표면에 닿아서 눌러붙는 거예요. 재료를 넣었을 때 바닥에 작은 점처럼 들러붙는 현상, 이게 바로 물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들도 많겠지만요, 재료를요 실온에 두고 표면을 충분히 말려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고 확실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뒤집는 타이밍도 체크해야 합니다. 영상 속에서는요, 계란 후라이든 고기든 익힘 정도가 잘 맞춰진 채로 뒤집기 때문에 매끄럽게 떨어집니다. 조건이 다르다면 시간을 그대로 따라하지 마시고요, 영상 속 비주얼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정확합니다. 마지막으로 관리의 차이입니다. 이건 참 눈에 잘 안 보이는 부분인데요. 영상을 찍으신 분들의 팬은요, 오랜 사용에도 관리가 아주 잘 되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내 팬은요, 세척 습관이나 보관 방식에 있어서 영상 속 팬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조리 끝나자마자 팬에 열을 확 식히는 찬물을 붓는 경우 있죠. 하지만 이렇게 하면요, 열의 충격으로 팬이 휘거나 표면 손상이 생겨서 기름막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척하면서 표면에 스크래치가 생기게 되면요, 역시나 기름막이 고르게 퍼지지 못해서 음식이 눌러붙습니다. 또한 스텐펜은 세척 후에 물기를 완전히 닦아내지 않으면요, 표면에 얼룩이나 산화막이 생겨서 기름막이 균일하게 퍼지지 못합니다. 가능하다고 써있지만 식기세척기는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좋겠죠. 지금까지 다양한 조건 차이로 인해서 영상과 다른 계란 후라이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포인트들을 설명드렸어요. 사실 같은 조건이라도 단백질이 많은 생선이나 계란은 스테인리스의 금속 원자와 복잡한 결합을 형성하기 때문에 다른 재료에 비해서 좀 더 눌러붙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이 계란 후라이 한 가지 상황에 몰입해서요, 스텐펜 자체를 포기해버리는 건 아닐까요? 단백질이 눌러붙는 몇 가지 경우 때문에 건강에 유익한 스텐펜을 포기하는 건 너무 아쉬운 일이에요. 현실적으로 내 요리 환경에서 잘 안 되는 재료가 있다면 코팅펜과 함께 쓰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러면 코팅펜도 필요한 순간에만 쓰게 돼서 오래 쓸 수 있고요, 스텐펜을 나머지 요리에 활용하면서 건강한 요리도 하며 스텐펜에 익숙해지는 경험도 쌓을 수 있거든요. 정리하면요, 실패 원인은 여러분의 요리 실력이 아니라 영상과 내 상황 사이의 조건 차이였다는 거를 아셨을 거예요. 아무리 머큐리볼을 수없이 만들어도 오늘도 스텐펜에 속았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이번 영상 준비해 봤습니다. 앞으로도 오래 쓸 수 있는 스테인리스 제품 고르는 기준과 팁들을 계속 소개할게요. 영상에서 제가 또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걸 쏟아 만든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스테인리스 제품에 관해 고민되시거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이요, 다음 영상의 주제가 될 수 있거든요. 감사합니다.